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지금 ETF로 인해서 시장이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온통 관심이 비트코인으로만 향하고 있다. 알트코인들은 쪼그라들고 있죠, 지금. 으아, 어떡하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축되고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을 게 아니고 한 발짝만 물러서서 조금 더 넓은 시야로 이 상황을 바라보자. 정리할 건 정리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추스려야 되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했습니다. 코인을 정리했습니다. 과감하게. 우리 집에 쌓여있는 안 좋은 코인들을 정리를 했는데 오늘 정리한 코인들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짜잔! 화면에 있는 이런 어마어마하게 많은 코인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와, 이렇게나 많은데 차에다 다 실었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들 수도 없습니다. 이거 드느라고 제가 오늘 허리가 아픈데 그래서 마켓으로 이 많은 코인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 코인을 제가 10년을 모았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코인을 현금화 시키려고 제가 갔습니다. 마켓 카트에 싣고 가는데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와, 한 몇백 킬로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마켓에 가니까 동전을 집어 넣으면 현금으로 바꿔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쏟아 부었습니다. 하도 많아서 이걸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1시간 넘게 이게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와, 사람들이 이거 쳐다보면서 지나가다가 이야, 진짜 많네. 한 1시간 정도 걸려서 이제 코인을 다 바꾸고 나니까 2,200달러. 와, 한 300만 원 정도. 코인이 그 정도나 많습니다, 제가. 코인 부자인데 이걸 제가 한 10년 모았다고 했죠. 비상금으로 쓰려고 사실 이 코인을 놔뒀습니다. 이거 뭐 거추장스러우니까 시장에 가서 뭐 사면 동전 생기면 던져놓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그러다가 이제 모이면 따로 보관하고 나중에 돈 필요하면 이거 그냥 비상금으로 쓰면 되겠네 하고 모아놓은 건데 2,000달러가 넘으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예전에는 야, 이거면 뭐 힘들 때 요긴하게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시간이 지나서 한 10년 넘어가니까 예전 2,000달러가 지금 2,000달러가 아니에요. 앞으로 또 10년 더 지나가면 이거로는 뭐 과자 몇 개 사 먹으면 없어질 것 같아서 갑자기 위기감이 들어서 안 되겠다. 이런 안 좋은 코인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쓰레기 같은 코인을 빨리 정리해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코인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 자, 이 기계 코인을 정리하다 보니까 오른쪽에 비트코인 로고가 야 여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Turn Cash into Crypto,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스텔라, 체인링크 등등 메이저 코인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후진 코인을 좋은 코인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광고를 막 해서 붙여놓고 있어요. 와, 그런데 제가 좋은 코인으로 바꾸지는 않고 왜냐하면 수수료가 너무 비쌉니다. 시세보다 한 10% 정도 더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현금으로 바꾸려고 했더니 또 5% 차지를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옵션이 있나 봤더니 아마존 기프트 카드로 하면 0% 수수료. 그래서 아마존 카드로 2,000달러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안 좋은 코인을 좋은 코인으로 바꾸지는 못했지만 아마존 기프트 카드 훨씬 나으니까 그래도 그걸로 바꾸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나중에 돌려서 코인을 사면 되니까 좋은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비상금으로 이렇게 꼬깃꼬깃 어떤 분들은 양복 안주머니에다가 요긴하게 쓰려고 나중에 싹 아무도 모르게 넣어놓으신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한 10년 후에 꺼내보면 그거 얼마 안 돼요. 이제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냉철한 분별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적인 흐름이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 제가 제 아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가 자기 은행에 있는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겠다고 그래요. 왜냐면 제가 요즘 맨날 은행에 있는 돈 뭐 녹아내린다. 제가 또 집에 있는 동전 다 쓸어가서 코인으로 사겠다,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자기도 은행에 돈이 나름 좀 있는데 아빠 말에 의하면 그 코인의 이 돈의 가치가 뚝뚝 떨어진다니까 위기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애들이 어릴 때 세뱃돈으로 돈을 받거나 또 고모들이나 친척들이 오면 또 인사하면 이리 와봐 하고 이렇게 탁 용돈을 주잖아요. 용돈. 그런데 뭐 초등학생한테 100달러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와, 너무 많잖아요. 세뱃돈으로 막 많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옛날에도 엄마들이 야야야 그거 안 돼 하고 이제 돈을 뺏어요. 내 돈인데 왜? 그러면 엄마가 갖고 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줄게. 그래요. 얘는 그거 가지고 이제 과자 신나게 사 먹고 싶은데 장난감 사고 싶은데 엄마가 다 뺏어갑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죠. 엄마들이 다 뺏어가요. 그리고 이거 너 나중에 대학교 갈 때 써라. 아니면 엄마가 너 필요할 때 준다. 잘 보관하고 있을게 하고 엄마가 그거 그냥 가지고 다른 거 해버리기도 하고 돈을 돌리는데 애들이 막 째려보니까 야야 은행에 넣어줄게. 은행에 네 은행 계좌 만들어서 네 돈 이거 그대로 은행에 넣는다 하고 애들 보는 데서 함께 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들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안심을 했는데 그 은행에 있는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진다니까 옛날에 우리 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데 한 $1,000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이 모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인 줄 알았어요, 애가. 그런데 요즘 식당 가서 밥 먹으면 $100가 넘는데 나중에 그 자기가 모은 돈으로 차도 사고 뭐 그럴 계획이었는데 야, 차는커녕 뭐 차 바퀴 하나 사면 끝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드니까 애가 그러면 아빠가 늘 얘기하는 비트코인을 사야 되나? 그런 생각을 또 하긴 했는데 그리고 제 둘째가 있는데 둘째는 2021년에 코인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좀 재미를 봤는데 엑스 인피니티 게임 한다고 그걸 이더리움으로 바꿔서 보내고 몇 번 했더니 수수료로 뭐 200 몇 달러를 내버리는 바람에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사기다 그러면서 막 화내고 포기했는데 그리고 이제 코인이 쫄딱 망했잖아요. 내려가서. 그러다가 우리 둘째는 이제 비트코인 19,000달러일 때 아빠가 기회다 뭐 그리고 아빠가 막 사는 거 보고 자기도 전 재산 털어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지금 수익률이 좀 좋아요. 둘째가 이제 막 신나는 걸 보고 포모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가 코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비트코인 사겠다고 막 은행 계좌 싹 다 정리하고 그거 가지고 와서 비트코인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코인 거래소 계좌를 열려면 이게 또 복잡합니다. 본인이 아니면 안 되는데 제 계좌로 열어서 이제 줬었는데 예전에 너무 복잡해서 그냥 이 핸드폰에 앱을 깔아줬습니다. 트러스트 월렛 깔아주고 거기다가 제가 비트코인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있는 돈은 제가 갖기로 하고 이렇게 해줬더니 이제 이놈이 맨날 이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요즘. 그래갖고 며칠 한 비트코인이 올라서 신나다가 또 갑자기 쭉 뭐 10% 한번 빠졌다가 튕겨 올라갔죠. 그랬더니 막 실망하고 그랬는데 야, 너 어차피 이 코인 쓰지도 않을 거고 보기만 하는 거고 나중에 대학교 가서 차 산다며. 그러니까 그냥 보고만 있어 하고 이제 쳐다보고만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놔서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은행에 저금을 하는 이 저축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이들에게 저축 습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실 은행 계좌도 열어주고 용돈 받으면 늦게 억지로 이렇게 푸시를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축 습관도 좋지만 이 현실을 자각하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코인에 투자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뭐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이걸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달러 이 달러의 가치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은행에 이걸 저금한다면 전략적으로 또 어떠한 자세로 이걸 저금을 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투자를 한다면 또 어떻게 투자를 할 경우 이걸 투자금에 넣는다 아니면 이걸 쓸 만큼 어느 정도 남겨놓는다, 이 비중 조절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그것도 하나의 교육이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코인 투자를 하게 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괜히 애한테 이거 도박하는 거 가르쳐 주는 걸까요? 뭐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좋은 기회다, 세상에 대해서 깨우치는 그런 계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제가 제 애한테 가르치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상품이 있다면, 이런 뭐 상품이 있다면 상품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죠?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고, 또 공급이 있는데 공급이 너무 많으면 가격은 또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적정 가격이 맞춰지게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죠. 한 예로 새우깡. 새우깡이 요즘 얼마인가요? 마켓에 가니까 새우깡이 한 2달러 정도 하더라고요. 2달러면 뭐 한 2천 얼마. 와, 어렸을 때 한 50원이었던 것 같은데. 새우깡의 가격이 왜 올라갔을까? 수요가 많아서? 수요가 많아서 새우깡의 가격이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공급이 줄어서? 새우가 모자라서? 이 새우잡이에 문제가 있어서 공급이 모자라서 그런 걸까요? 그런데 새우깡에 새우가 들어가나요? 진짜 새우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데도 새우깡의 가격이 올라가요? 수요가 올라간 것도 아니고 공급이 줄어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잠깐은 그럴 수 있겠지만 5년 10년을 지나 보면 뭐 갑자기 새우깡이 뭐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가격이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적정선에 맞춰줘야 될 텐데. 그럼 왜 새우깡의 가격은 올라가는 걸까? 어쩌면 새우깡의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뭐 달러 또는 원화 가치의 하락은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치의 하락이잖아요. 가치의 하락. 이 돈의 가치가 하락한 거지, 새우깡이 갑자기 고급스러워져서 몸에 좋아서 수요가 많아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걸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달러 가치, 원화 가치는 왜 하락을 하는 건가? 왜? 많이 찍어내니까 하락을 하는 거겠죠. 이걸 상품으로 비교하자면 달러에 대한 수요는, 원화에 대한 수요는 늘어난 게 아니죠.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공급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당연히 떨어져야 됩니다. 이 달러의 가격은 떨어져야 되잖아요. 떨어져야 된다. 그런데 원화에 비교하면 달러의 가격이 안 떨어져요. 기준이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절대 가치를 지켜주는 어떤 기준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 거리를 측정한다든가 뭘 측정을 한다면 절대 가치를 재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무줄로 만든 자로 거리를 잰다면, 길이를 잰다면 정확하지 않겠죠. 달러의 가치를 원화로 잰다면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이 딱딱한 쇠로 된 자 같은 절대 가치를 거의 지켜주는 그런 걸로 원화나 달러의 가치를 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야, 이거 엄청나게 쪼그라드네. 그냥 막 줄어들고 있습니다. 녹아 없어지고 있습니다. 달러의 가치, 원화의 가치는.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자, 그게 뭘까요? 그런 걸 이제 하드 자산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알려진 건 금이라든지. 왜냐하면 금은 이 공급에 한계가 있으니까, 물론 늘어나고는 있지만 대략 뭐 그 정도에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겠다. 하루아침에 2배가 되지는 않겠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 대두되고 있는 또 하나의 대안은 바로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유통량이.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대비 달러를 바라보면 달러가 그냥 찍어내는 만큼 쪼그라드는 게 정상이죠. 이거는 하드 자산이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기준으로 바라보면 달러도 원화도 쪼그라들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들의 땀 흘려서 번 돈, 우리들의 재산, 이런 것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하드 자산이겠죠. 꼭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부동산이라든지 그냥 2배, 3배로 늘어날 수 없는 그런 하드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들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은행에 넣어두면 내 재산이 지켜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요즘 깨닫고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만, 코인 하는 사람들만 그걸 심하게 깨닫고 있고 어쩌면 오버해서 깨달을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대중은 아직도 아유 뭐 코인이란 게 오르다가 내리기도 하고 또 뭐 사기이고 도박이고 그냥 은행에 있는 내 돈이 최고지 라는 생각을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은행에 있는 내 돈은 은행이 지켜주고 나라가 지켜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좀 눈을 떠서 현실을 직시해야 되겠죠. 잠깐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인플레이션 수치를 보고 금리 올리고 내리고를 보니까 그걸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돈을 찍어내는 만큼 그만큼 가치가 하락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시간이. 그걸 금리로 조절을 합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만큼 가치가 하락한다. 자, 어쨌든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너도 나도 하드 자산을 찾게 되겠죠. 아직까지는 그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서 어려웠는데 그걸 쉽게 일반인들도 접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 이게 활성화되어서 너도 나도 주식시장에서 늘 하던 대로 주식 사듯 ETF를 사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세상이 이렇게나 빨리 변하고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 지각 변동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자각하고 지금 여러 가지 들리는 이 소음에 우리가 너무 우왕좌왕할 게 아니고 여유롭게 조금 더 긴 인터벌로 큰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